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업로드한 런던 시스템 1부 유연성과 나이트 F3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런던 시스템 2부 피라미드와 나이트 D2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영상은 일단 오프닝 강의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오프닝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레이팅 때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입문자 티를 막 벗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전개 방식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바리에이션을 여러 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바리에이션을 외워봤자 실력 향상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영상 볼 거를 추천드릴게요. 좀 건방진 말이지만. 자, 그럼 어쨌든 바로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오늘 먼저 알아볼 삼각형 만들기, 피라미드 만들기부터 좀 알아보고 들어가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D4 오픈입니다. D4, 그래서 상대방은 D5를 응수하고 우린 여기서 비숍 F4를 둡니다. 비숍 F4를 두는 이유는 잠깐 이따 설명할게요. 비숍 F 다음에 나이트 F6 나오고 그 다음에 E3, E6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피라미드를 완성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딱 만들어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왜 만드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비숍을 왜 처음에 빼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비숍을 빼는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혹시 이전에 콜 시스템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논리 체스의 영상 중에서 콜 시스템을 다뤘는데 콜 시스템 한번 볼까요? 콜 시스템. 자, D4, D5, Knight F3, Knight F6, E6, E3, E6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자, 런던 시스템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이 비숍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같지만 이 비숍이 피라미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런던 시스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바로 런던 시스템에 입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피라미드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숍이 피라미드에 갇히지 않는다는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자, 그럼 피라미드 도대체 왜 만드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는 솔직히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이 검은색 칸에 폰들이 위치해 있죠. 검은색 칸들의 폰들이 위치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어, 검은색 비숍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 검은색 비숍이 이미 밖으로 나왔으니까 약하지 않죠. 그래서 피라미드 만들어도 됩니다. 근거가 있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비숍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어떤 비숍이 강력해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F1이 위치한 이 밝은 색깔 비숍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숍 D3를 뒀다고 지금 한번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비숍 D3가 바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비숍이 못 가는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여기도 통제할 수 있고, 여기도 통제할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비숍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런던 시스템의 기본적인 매력은 뭐냐? 바로 이 비숍 두 개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 물론 이제 고수 레벨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될 레벨에서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피라미드를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레벨이건 간에. 그래서 상대방은 바로 C5를 둬서 이 피라미드를 타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솔직히 피라미드 타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더 문제냐면 근본적으로 이 폰을 빈 다음에 어떤 칸이 열리게 됐죠? 맞습니다. 이 퀸의 대각선이 열리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런던 시스템을 플레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까? 맞죠? 여기 B2 칸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룩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이 퀸이 튀어나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이트 F3 같은 수를 둬서 퀸이 바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응수할 만한 방법이 퀸 B3 말고 별게 없습니다. 이 퀸 B3 이렇게 퀸이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룰 거니까 그거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 퀸 B3가 솔직히 나쁜 수는 아닙니다. 좋은 수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처럼 퀸 교환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배구를 할 때 퀸 교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들어가기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라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퀸 B3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저는 원래 정수는 나이트 F3가 맞지만 나이트 D2를 먼저 둘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왜 나이트 D2를 추천하냐? 일단 첫 번째 이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이트 F3를 두면은 저희가 당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 F3 두면은 이 대각선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이트 H5가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저희의 비숍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라인이 나쁜 건 아니고 백 입장에서 오히려 저는 더 선호해 이런 라인을. 하지만 여러분은 런던 시스템을 플레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바리에이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트 D2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대각선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나이트 D2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죠. 여기서 퀸 B6 나오면은, 만약에 정 퀸 교환을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룩 B1 둬버리면 돼요. 아마 이거 룩 B1 보시면은 고수분들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수를 왜 두냐라면서. 그런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저희는 고수 레벨에서 쓰이는 오프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오프닝이 좋을까라는 거를 주로 다루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그러신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퀸 B3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퀸 B3까지 정 싫으신 분들은 룩 B1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실수를 할 가능성을 그나마 좀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 F3 아까 전에 한 거 보자. 나이트 F3 한 다음에 퀸 B6 나오고 여차하면은 여기서 잘 안 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런 걸 퀸 B3를 뒀다고 쳐보죠. 이거 올리고 나서 이렇게 킹 교환되면은 흑 입장에서 이 A 파일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메인 라인은 퀸이 빼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나이트 F3를 두면은 굉장히 많은 라인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식의 라인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 뭐 캐슬링 한다 치고 뭐 이렇게 올리고 하는 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런던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트 F3를 아직 추천 안 드린다. 그래서 나이트 F3보다는 지금은 일단 나이트 D2를 할 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트 D2까지 오케이, 나이트 D2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제가 있는 레이팅 때만 하더라도 이 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이 입문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XD4, CTX-D4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피라미드의 대가리가 날라갔죠. 피라미드의 머리가 지금 딱 잘렸어요. 그럼 피라미드의 머리, 캡스톤을 다시 복구를 시켜야겠죠. 캡스톤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과연 어떤 폰을 꼭대기로 올릴 거냐, 어떤 폰이 더 믿음직한 폰이냐를 여기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피라미드를 만드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맞습니다. 바로 이 비숍을 여기 D3 칸에 가져온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 폰을 하나 더 테이크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폰으로 먹어야 이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가 비숍 D3를 가고자 했는데 이 비숍 D3를 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폰 테이크가 무슨 수일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로,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실수다라는 건 아닌데 취향 차이지만, 하지만 런던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 수가 좋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런던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 CTX D4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물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항상 말씀드렸어요. 중앙에 있는 폰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중앙을 제압하는 자가 게임을 제압한다고 늘상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분들, 개념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렇게 테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추천을 안 하느냐? 자, 이 모양 봅시다. 나이트 C6 나오고, 저희가 이제 계획대로 비숍 D3 둘까 하는데 여기서 나이트 B4로 치고 들어오면은 이 비숍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아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런던 시스템을 플레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인에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라인에 이제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흑의 좀 악랄한 대응법에 좀 취약하게 좀 후드를 맞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바로 E takes D4입니다. 자, 중앙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은 포기했지만 대신에 얻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 일단 이 비숍이 도망갈 공간 추가적으로 더 확보했죠. 뭐 실제로 여기에 도망갈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형식상으로 그렇다 쳐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비숍 활용도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 비숍도 한번 옮겨보자. 아무거나 더 볼게요. 자, 이 비숍도 한번 옮겨봅시다. 이 비숍 이제 더 이상 나이트 B4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C3가 B4 칸을 딱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CXD4가 아니라 EXD4로 중앙을 지키는 걸 조금은 포기하지만 그래도 이 비숍 활용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CXD4는 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EXD4를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와 그리고 나이트 F3를 언제 둬야 되나 그리고 나이트 D2를 먼저 둘 거를 제가 왜 추천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영상 마치면서 또 한 가지 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은 제가 이렇게 라인을 굳이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이렇게 둬야 돼 하면서 외우시지 마세요. 늘상 강조드리지만 오프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응용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그러한 센스를 기르셔야지 이거를 외워서 두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둘 거면은 차라리 저기 하스스톤 하러 가거나 그냥 고스톱 치러 가세요. 그럴 거면은 체스를 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우지 말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라. 오프닝을 두는 이유를 확실하게 그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라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3부 영상에서 좀 구체적인 라인을 들고 와볼게요. 구체적인 라인이라면은 이거 이후에 뭐 이걸 밀거나 아니면은 나이트 E5를 둬서 뭐 중앙을 더 세게 가져가거나 하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좀 크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선택지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 설명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람과 구독 해놓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다음에 3부 영상에서 좀 구체적인 바리에이션을 들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